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빵장수 치스티는 단 한마디 말로 제리 스피나시로 하여금 자신이 경솔한 요구를 했다는 걸 깨우치게 만듭니다. 오레타 부인의 한마디는 부인들과 남자들 모두에게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왕은 팜피네아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부탁했고 팜피네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들이여, 자연이 고귀한 영혼에 비루한 육신을 준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고귀한 영혼을 부여받은 육신에 비천한 작업을 준 것이 잘못일까요? 저는 둘 중 어느 편이 더 잘못된 것인지 잘 판단할 수가 없네요. 치스티를 비롯한 우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치스티는 당시 피렌체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치스티라는 사람은 매우 고고한 영혼의 소유자였지만 운명은 그를 빵장수로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연이 매우 사려있고 운명이 1000개나 되는 눈을 가졌다는 걸 몰랐다면 저 역시 운명이 눈멀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연과 운명을 똑같이 저주했을 거예요. 자연이나 운명은 매우 명민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자주 저지르는 짓을 따라하죠.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하여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집안에서 가장 너저분한 장소에다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봅니다. 남의 의심을 사지 않으니 그런 너저분한 장소가 안전한 방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기 물건을 보존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을 관장하는 운명과 자연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장 비천하다고 평가받는 직업의 그늘 아래 감춰놓는 것입니다. 그런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그 광채를 더욱 바라게 하죠. 빵장수 치스티가 바로 그 점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은근하게 보여준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제리 스피나시를 지성의 눈으로 깨우쳐 주었는지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소개할까 합니다. 좀 전에 스피나시의 아내인 오레타 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떠오른 이야기랍니다. 루제리 디 마네토 스피나는 1300년에 걸피 흑당을 이끄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리는 루제리의 약칭입니다. 그와 그가 이끄는 상인들은 보니파키우스 8세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는 당시 문화와 정신의 측면에서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리 스피나시는 보니파키우스 교황의 측근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황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도록 귀족 몇 사람을 피렌체의 사절로 파견한 적이 있는데 1300년에 보니파키우스 교황은 피렌체의 내분을 격화시키고 있던 백당과 흑당을 화해시키기 위해 피렌체의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단테는 피렌체의 행정위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절들이 그때 제리 씨의 집에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교황의 일을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리 씨는 교황의 사절들과 함께 거의 매일 아침 걸어서 산타마리아 우기 앞을 지나가곤 했답니다. 산타마리아 우기는 우기 가문이 세운 성당입니다. 빵장수 치스티는 그곳에 가게 문을 열고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죠. 이 사람에게 매우 비천한 자리를 준 운명은 상당한 부자가 될 정도의 호의도 함께 베풀어 주었죠. 그래서 다른 일에는 전혀 눈도 돌리지 않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여러 귀한 물건들 중에서 피렌체나 그 인근에서 제일 가는 최고급 백포도주와 적포도주를 언제나 소장하고 있었어요.
치스티는 아침마다 제리 씨와 교황의 사절들이 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더운 계절에 자기가 가진 훌륭한 백포도주를 저들에게 대접하면 얼마나 근사할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낮은 신분과 제리 씨의 높은 신분을 견주어 볼 때 그런 초대가 어쩐지 적절한 행동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제리 씨가 초대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그래서 치스티 씨는 제리 씨가 아침마다 사절들과 함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시간에 새하얀 겉옷에 언제나 갓 세탁한 듯한 앞치마를 두르고 빵 장사라기보다는 밀가루 장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신선한 물을 가득 담은 새 양동이와 고급 백포도주를 담은 조그마한 볼로냐제 새 항아리, 은으로 만든 잔을 2개 준비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그들이 지나갈 때면 보란듯이 한두 번 입을 가신 다음 죽은 사람이라도 오고 싶을 만큼 맛있게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그 광경을 본 제리 씨가 3번째 되는 날 아침에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어떤가 치스티, 맛이 좋은가? 치스티는 재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나으리. 하지만 직접 맛을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맛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리 씨는 더위 탓인지 여느 때보다 피곤했던지 아니면 치스티가 하는 양을 보고 아마도 입이 당겼던지 목이 몹시 마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절들을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멋진 사람의 포도주를 맛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시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치스티를 향해 걸어왔어요. 치스티는 곧바로 가게 안에서 근사한 긴 의자를 내오게 해서 그들에게 앉도록 권했어요. 그리고 잔을 씻으려고 재빨리 앞으로 나서던 그들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은 뒤로 물러나 있게. 나에게 시중을 맡겨주게. 빵을 굽는 것보다 술을 더 잘 따른다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테니 자네들은 맛볼 생각일랑 아예 말게. 이렇게 말하고서 직접 아름다운 3잔 4개를 씻고 고급 포도주가 든 작은 호리병을 가져오게 하여 제리 씨를 비롯 사절들에게 열심히 따라줬어요. 그 포도주는 그들이 오랫동안 마셔온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제리 씨는 크게 칭찬했으며 사절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 아침 함께 그곳에 들러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절들이 임무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 제리 씨는 성대한 환송연을 베풀었어요. 그 자리에는 주변의 망명가들 뿐만 아니라 치스티도 초대되었죠. 그러나 치스티는 아무리 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리 씨는 하인을 보내 치스티의 포도주를 받아와서 첫 요리가 나올 때 손님의 잔마다 반씩 따르라고 지시했어요. 하인은 그때까지 한 번도 포도주를 맛보지 못해 심술이 났던지 일부러 큼지막한 병을 들고 갔죠. 그걸 본 치스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제리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먼. 하인은 펄쩍 뛰면서 여러 번 거듭 주장했지만 다른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제리 씨에게 돌아가 그 얘기를 전했죠. 그러자 제리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틀림없이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래도 같은 대답을 한다면 대체 내가 어디로 심부름을 보냈겠느냐고 물어보아라. 하인은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치스티, 틀림없이 제리님이 날 당신한테 심부름 보냈다고요. 그러자 치스티가 대꾸했어요. 에이, 이 사람아,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제리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단 말이오? 하고 하인이 말했어요. 치스티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아르노강에 보냈겠지. 하인이 이 말을 제리 씨에게 보고하니
그는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져간 병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걸 보더니 과연 치스티 말이 맞구나. 하고 말하며 하인을 꾸짖고 다시 적당한 병을 들려보냈답니다. 치스티는 그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틀림없이 그분이 보내신 줄 알겠다. 그러고는 기쁜 낯으로 병을 채워서 보냈죠. 그런 다음 그날 중으로 작은 술통에 같은 포도주를 가득 담아 몰래 제리씨 집으로 보내놓고는 직접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 제가 오늘 아침에 큰 병을 보고 놀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작은 병에 술을 드린 것은 이 술이 하인들이 마실 술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만 그 점을 상기시켜 드린 것이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나리의 포도주 담당을 맡지 않으려고 있는 걸 전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모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씨는 치스티의 선물을 매우 고맙게 여겼고 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답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치스티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친구로 지냈다고 하네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